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2009년 10월 26일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 이곳에서 한 여대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피해자는 19살의 대학생 히라오카 미야코. 평소처럼 학교를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녀는 기숙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부모님은 전화를 걸고 친구들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야코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고 미야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쇼핑몰. 오후 9시 15분 방범 카메라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나선 후 그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기숙사로 가는 길목의 CCTV 모두 확인했지만 미야코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도 찾지 못했죠. 11월 6일 실종 열흘 만에 그녀는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히로시마현의 외딴산 가류산 정상 부근. 버섯을 따러 산에 오른 한 남성이 철벽 아래에 낙엽에 놓인 사람의 머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즉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DNA 감정 결과 열흘 전 사라졌던 히라오카 미야코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녀의 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곧장 수색팀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산속에서 또 다른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좌대퇴골 일부, 그 다음날 몸통 부분, 얼마 후 왼쪽 발목, 그리고 19일에는 동물의 배설물에서 사람의 손톱까지 발견됩니다. 미야코의 시신은 토막난 채 산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녀의 시신 상태였어요. 목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절단된 흔적,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한 자국, 심지어 몸통은 불에 그을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가슴은 칼로 도려냈고 배에서는 내장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어요. 경찰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건 보통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벌였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범인의 정체, 동기, 그리고 살해 과정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를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훼손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2009년 10월 26일 밤 9시 15분 미야코가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담겼어요. 쇼핑몰 방범 카메라에는 그녀가 혼자 가게를 나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남색 상의에 청바지 차림. 그녀는 기숙사로 향하는 길목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쇼핑몰을 나선 후 미야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수십 개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죠.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서도, 도로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그러니까 가게를 나온 직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직접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불가능했어요. 미야코는 평소처럼 도보로 귀가하던 중이었고 운전면허도 전혀 없었으며 누군가와 따로 약속을 잡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주변 상점과 인근 도로 CCTV까지 분석했지만 그녀를 태우고 떠난 차량도 특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날 밤 10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JR 하마다역 근처 식당 앞에서 여자 한 명이 남자 두 명에게 끌려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미야코와 옷차림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더 조사하려 했을 땐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목격자도 확실한 단서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 두 남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었죠. 그럼 미야코의 주변인들은? 그녀가 평소에 스토커 피해를 당한 적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았으며 특정 남자와 교제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행방불명되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럼 이건 정말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이 실종이 즉흥적인 납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즉, 범인이 미야코의 동선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녀가 어느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어느 길로 귀가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경찰은 미야코의 주변 인물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히로시마현 가류산 정상 부근,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산속 깊은 곳 버섯을 따러 올라간 한 남성. 그런데 절벽 아래 낙엽 위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엔 잘린 머리가 놓여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피부는 창백하고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 목은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DNA 감정을 진행한 결과 그 머리는 10월 26일부터 실종 상태였던 히라오카 미야코의 것이었죠. 하지만 몸통과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머리가 발견된 곳에서 약 4.5km 떨어진 산길 끝자락, 그곳에서 대퇴골 일부가 발견되었어요. 8일 더 깊은 산속에서 몸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몸통에는 심하게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닥불 위에서 구워진 것처럼. 경찰은 시신 훼손을 감추기 위해 불태운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슴이 칼로 도려내져 있었어요. 복부를 절개한 흔적도 있었고 내장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누군가가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한 겁니다. 9일 왼쪽 발목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19일 산속 동물 배설물에서 사람의 손톱도 나왔죠. 즉, 범인은 시신을 토막내서 산 곳곳에 버린 겁니다. 현장 감식을 하던 경찰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수준의 엽기적인 사건은 드물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경찰은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첫 번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잔혹한 훼손 방식, 내장 적출 방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 패턴이죠.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무차별 살인일 가능성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의료 지식이 있는 범인, 내장이 정확하게 제거된 점, 관절이 깔끔하게 절단된 점을 보아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3. 종교적 살인, 일부 장기 적출, 그리고 불태운 흔적, 특정 종교적 의식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점, 현장에는 피가 거의 없었어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어느 정도의 피가 나와야 정상인데 흙을 퍼서 DNA 검사를 해도 미야코의 혈흔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미야코는 이곳에서 살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이곳으로 시신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건의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경찰이 찾아낸 수상한 용의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31만 명의 수사원을 투입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일반적인 강력사건 수사의 인력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준입니다. 경찰은 히라오카 미야코의 실종 당일부터 그녀가 다녔던 모든 동선의 CCTV를 분석했어요. 쇼핑몰에서 기숙사까지의 거리, 불과 2km 남짓. 그런데 그녀는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야코는 쇼핑몰을 나선 직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N 시스템을 통해 당일 해당 지역을 지나간 차량을 분석했어요. N 시스템은 일본의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인데요. 이걸 활용하면 어떤 차량이 언제 어디를 통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샅샅이 뒤졌음에도 수상한 차량은 단 한 대도 포착되지 않았어요.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녀를 걸어서 이동시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시작했고 약 30건의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제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언, JR 하마다역 근처에서 남성 2명이 여성을 끌고 가는 걸 봤다. 시간대도 비슷했고 여성의 옷차림도 미야코와 비슷했죠. 경찰은 즉시 현장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CCTV는 없었고 추가 목격자도 없었어요. 범인의 흔적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단서가 있었어요. 바로 피해자의 몸통에 붙어있던 비닐 조각. 경찰이 이 비닐을 감식한 결과 이게 NTT 도코모, 일본 대형 통신사의 전화번호부 배달용 비닐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 비닐은 1995년 히로시마현 일부 지역에서만 배포된 것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닐은 이미 사라진 지 10년도 넘은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범인은 과거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경찰은 비닐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어요.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뉴스 방송 중 들려온 정체불명의 목소리. 당시 일본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시마네 여대생 시체 유기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사건 현장에서 생방송 리포트를 하던 중 방송 화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11초가 지났을 무렵 여성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고이 이타카타 도우시테 와타시다케. 너무 아파. 왜 나만? 이라는 뜻인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 목소리 미야코 아니야? 살해된 피해자의 영혼이 절규하는 거야. 이건 심령현상이 확실해. 이 기묘한 소문이 퍼지자 일부 음향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어요. 그들은 방송에서 들린 목소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음성이 스고이 이타카타, 너무 아팠어가 아니라 스고이 히도카타, 너무 심했어 라고 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현장에 있던 관계자나 경찰이 이 사건 너무 잔인해 라고 한 말이 우연히 마이크에 잡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목소리가 미야코의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다며 공포를 감추지 못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기류산. 이곳은 원래부터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장소였어요. 일본의 한 초자연 현상 연구가는 이곳에서 촬영된 사진 중 일부에서 이상한 형체가 찍힌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이후에도 이 산을 찾은 등산객들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여성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정말 피해자의 마지막 절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한 소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목소리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겪었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절했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순간 그녀는 정말 왜 나만 이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이 사건 무려 7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31만 명의 수사원을 투입했지만 단서는커녕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2016년 경찰은 한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해요. 그런데 그 남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의 이름은 야노 요시하루. 사건 당시 33세. 시마네현에서 멀지 않은 마쓰다시에 거주하던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사건 발생 직후인 2009년 11월 8일, 즉 미야코의 시신이 발견되고 불과 이틀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사고 상황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야노는 야마구치현의 한 고속도로에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더니 가드레일을 3차례나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 자리에서 야노와 그의 어머니 둘 다 즉사. 브레이크 자국도 없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당시 경찰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넘겼어요. 하지만 7년 뒤 이 남자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야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2004년 그는 도쿄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총 3건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마쓰다시에 조용히 살던 그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야노의 사망 후 그의 유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57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피해자 히라오카 미야코의 시신, 그리고 그녀를 해체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노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배경이었어요. 배경을 분석한 결과 미야코가 살해된 장소는 야노가 당시 살던 집의 욕실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실종된 후 야노의 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잔혹한 일을 당한 뒤 토막난 채 유기된 거죠. 카메라에는 총 57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의 촬영 시간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있었어요. 즉, 야노는 시신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모습을 계속 촬영한 겁니다. 경찰은 이 점에서 야노가 단순한 충동 범죄자가 아니라 잔혹한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야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야노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과거 성범죄 전력. 두 번째, 시신 훼손 방식. 시체를 해부하듯 절단했고 내장을 제거하고 일부를 소각했죠.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라 잔혹한 가학적 행위였어요. 마지막, 살인을 기록하는 행동. 촬영된 57장의 사진으로 보아 범죄를 기록하고 즐겼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잔혹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만족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야노가 즉흥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야노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자살한 걸까요? 야노가 죽기 직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아, 힘든 일을 저질러 버렸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야노의 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어두운 성격으로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건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이 말을 다시 곱씹어보게 됐어요. 경찰이 밝혀낸 사실 중 또 하나의 미스터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 비닐봉지. 이 비닐은 1995년 히로시마 지역에서 배포된 전화번호부 비닐이었어요. 그런데 야노는 이 지역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어요. 즉, 이 비닐은 야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야노는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야노가 범행을 저지른 뒤 그에게 압박을 가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야노는 결국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노가 사망하면서 모든 진실도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기묘하고 수상한 점이 많은지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범인으로 특정한 야노 요시하루가 사건 발생 이틀 후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야노는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아무 저항 없이 이 죽음을 받아들인 걸까? 야노가 정말 모든 것을 숨긴 채 어머니까지 태운 상태에서 혼자 돌진한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결국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종결되었어요. 경찰은 처음부터 이 범죄가 극도로 잔인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시신이 토막나고 내장이 적출된 것, 시신을 불태운 흔적까지 남아있음, 1시간 30분 동안 범행을 기록하며 사진을 촬영함. 이 정도의 범행을 혼자서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더군다나 야노는 일반적인 직장인이었고 평소에는 잔혹한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과연 그가 혼자서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배우가 있는 걸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